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나? 그가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물어봐도 될까? 죄송합니다만 조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부감찰팀. 쉽지 않은 부서를 선택했군. 특히 신참 여경에게는 그의 손이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손길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같이 젊고 유능한 경위는 우리 팀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내가 많이 챙겨줄 수 있는데. 그의 손이 등을 쓸더니 점점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경정님, 그건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민지는 거울 앞에 서서 경찰 제복의 마지막 단추를 잠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오늘은 경찰대학 졸업식이었으니까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반짝이는 구두,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넌 경찰청장 서진호의 딸이야. 민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따라다녔던 그림자 같은 존재감이었죠.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가 오셨을 때 선생님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던 순간,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버지의 승진 소식 이후 달라졌던 순간, 고등학교 때 경찰 진로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아버지 따라가는 거구나라고 말했던 순간, 민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늘도 졸업식장에서 모두가 서진호 청장님 따님이라고 부를 테지만 진짜 민지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지야, 졸업식에 못 갈 것 같구나. 급한 회의가 생겼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망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전화를 끊은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어요. 경찰청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와주길 바랐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졸업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졸업생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지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혼자야? 뒤돌아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소의 경감이었어요. 경찰대학에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외부 감찰팀에서 일하는 전설적인 선배였죠. 네. 가족들이 바빠서요. 소의 눈빛이 민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호 청장님 따님 맞지?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네, 맞습니다. 소희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복 단추가 하나 풀려 있는 건가? 경찰관은 항상 완벽해야 하는데.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히 단추를 확인했어요. 정말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규칙이 다른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말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민지를 청장님 따님이 아닌 한 명의 경찰관으로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지는 윤소희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민지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태도가 고마워졌어요. 아버지 덕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소희의 질문에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명할래요. 제가 실력으로 여기 있다는 거요. 소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승인의 표시였어요. 체력 평가가 있던 날 민지는 5km 달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어요. 이런,
김 장군 딸이 이 정도밖에 못하네. 역시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훈련장으로 몰래 나갔습니다. 가방을 싸서요. 떠나려고 했습니다. 난 여기에 맞지 않아. 다들 날 백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훈련장 벤치에 앉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뒤를 돌아보니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선배님, 저는 도망치려고. 힘들다고? 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전 여기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절 잘 대해주지만 뒤에선 아버지 덕분에 들어왔다고 무시해요. 소희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나랑 같이 훈련해. 매일 밤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때까지. 민지는 놀랐습니다. 선배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어요.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설마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내가 어떤 경찰관이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이 민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두 사람은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달리기, 근력 운동, 전술 공부까지. 소희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한 달 뒤 재평가에서 민지는 모든 종목에서 기준 점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5km 달리기에서는 여생도 중 1등을 했어요. 모두가 놀랐죠. 의아해했고요. 하지만 소희와 민지만 알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의 비밀 훈련을. 그 후로 민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청장님 딸이라는 타이틀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최대한 감추려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민지야, 넌 요새 많이 변했다. 동기들이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변했어요. 더 이상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강하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졌습니다. 소희는 민지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늘 규율을 지키고, 솔선수범하고, 약자를 돕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소희와 민지는 경찰대학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소희는 경감으로서 부서 발령을 받아 떠날 예정이었어요. 민지야. 넌 어떤 부서에 지원할 거야?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어요. 선배님, 가능하다면 아버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소희의 조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네, 그럴게요. 내부 감찰팀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약속 하나 할까? 무슨 약속인가요? 소희는 멀리 보이는 경찰대학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이 당당히 인정받는 경찰 조직을 만들자.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경찰 조직을. 그 말에 민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네, 약속해요. 선배님. 경찰대학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지는 그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소희가 떠난 후, 민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희와 자주 연락했어요. 오늘은 내부 감찰 회의에 참석했어. 긴장돼서 말 한마디 못했어. 어제는 현장 조사를 나갔어. 힘들었지만 보람찼어. 소희의 메시지는 늘 활기찼습니다. 진짜 경찰이 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민지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곧 졸업해요. 빨리 선배님처럼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희의 메시지가 뚝 끊겼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경찰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선배님, 요새 많이 바쁜가 봐요. 잘 지내고 있죠? 민지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기인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혹시 윤소희 선배 알지? 응, 알지? 왜? 윤소희 경감이 자살했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어제 발견됐대. 자기 숙소에서. 말도 안 됐습니다. 소희가 그렇게 강인하고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자살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즉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군 관계자 몇 명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으셨어요. 민지 맞니? 소희의 어머니가 민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네, 저는 민지입니다. 경찰대학에서 소희 선배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 소희가 너를 참 좋아했나 봐. 내 얘기를 참 많이 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줬다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민지는 소희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부대에서 가져온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군복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때였습니다. 소희의 룸메이트였다는 경위가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서민지 맞죠? 이거 소희 언니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민지 앞으로 된 봉투예요. 언니가 보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앞면에는 깔끔한 글씨로 서민지, 경희 앞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민지를 경희라고 부른 것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단정한 글씨체였어요. 민지에게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지난달부터 우리 부서의 정태영 경정이 계속 나를 따로 불러. 처음엔 업무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 매일 밤 정경정의 불필요한 접촉과 말들. 참을 수 없어서 신고했어. 경찰 내부 성폭력 신고 절차대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히려 나만 고립됐어. 다들 날 피해. 정경정은 더 노골적으로 압박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너무 무서워. 매일 밤이 두려워. 너한테 이 편지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널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써. 항상 널 응원해.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소희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민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민지가 알았더라면, 만약 이 편지를 더 일찍 받았더라면. 그날 이후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소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배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이 당당히 인정받는 경찰 조직을 만들겠어요. 기다려주세요. 민지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경찰청장의 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한 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민지는 경찰청 내부감찰팀 사무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 날이었어요. 졸업식 이후 많은 동기들이 화려한 수사부서나 아버지의 힘으로 편한 보직을 받을 때 민지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내부 감찰팀을 자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반대했어요. 왜 하필 내부 감찰팀이니? 다른 좋은 부서가 많은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요. 민지의 단호한 대답에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에게 말해. 민지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건 약속할 수 없었어요. 소희의 죽음을 떠올리며 민지는 혼자 힘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두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고 누구도 신입 경위의 등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는 어색하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서경이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지는 화들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네, 서민지 경위입니다. 김현우 경감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됐네요.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현우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어요. 내부 감찰팀, 다른 경찰들을 조사하는 부서는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지의 책상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컴퓨터와 먼지 쌓인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환영이라기보다는 방치된 느낌이었죠. 지금은 한산하지만 내부 고발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바빠져요. 이건 당신이 처리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김현우는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수사의 팀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지난달부터 우리 부서의 정태영 경정이 계속 나를 따로 불러. 이건 수사이 팀 정태영 경정 관련 제보인가요? 김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알았죠? 파일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민지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하마터면 소희의 편지에 대해 말할 뻔했습니다. 그냥 감이요. 수사이 팀이라고 해서. 김현우는 민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정경정은 경찰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해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소희 선배,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철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팀의 여성 경찰관들을 비밀리에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경계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도 여성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전에도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고한 사람만 고립됐죠. 그 말에 민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희가 정확히 이런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 절망감을 며칠 동안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정태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증언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민지에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나, 서경이? 낯선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영, 경정이었어요. 소희의 편지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네. 내부 민원 관련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은 천천히 민지의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물어봐도 될까? 정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날카롭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침을 삼켰어요. 죄송합니다만 조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태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불쾌한 미소였어요. 내부감찰팀, 쉽지 않은 부서를 선택했군. 특히 신참 여경에게는. 그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손길이었어요.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같이 젊고 유능한 경위는 우리 팀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내가 많이 챙겨줄 수 있는데 정태영의 손이 민지의 등을 쓸더니 점점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경정님, 그건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자신의 강인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 경정님의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제 조사에 간섭하시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성희롱.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의 스킨십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태영과 거리를 두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생각은 명료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스킨십이 아닙니다. 당장 손 치우세요. 정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이봐. 서경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처남이 경찰청 인사과장이야. 내 경력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민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소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의 공포와 무력감이 어땠을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멈추세요. 정태영은 잠시 민지를 응시했습니다. 민지가 눈을 피하지 않자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보지. 정태영은 화가 난 듯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건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소희 선배도 그랬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민지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불가능한 업무량이 쌓였어요. 하루에 3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 이미 완료된 작업을 이유 없이 다시 하라는 명령, 밤샘 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청 원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은 내부 감찰팀의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회의실에는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지도 내부 감찰팀 대표로 참석했어요. 발표를 하던 김현우가 갑자기 정태영에게 말을 넘겼습니다. 특히 서경이가 담당한 사건의 결과가 눈에 띄게 저조합니다. 정태영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영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경은 역시 이 정도밖에 못하나? 회의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목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귀에서 메아리쳤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현장 조사에도 배제되었습니다. 여경이라 힘들 테니까라는 핑계였어요.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의도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경위, 조심해. 정경정이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어. 너를 문제 여경으로 낙인 찍고 있어. 김현우가 어느 날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경찰청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성희롱 신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여경일 뿐이었어요. 소희가 겪었던 고립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소희 선배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정태영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민지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영의 성추행 행태를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어요.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보호 계획,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소희 선배,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약속했던 대로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이 당당히 인정받는 경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녀 앞에는 높고 단단한 침묵의 벽이 있었지만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지는 침대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이 작은 기계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말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대학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전공했던 것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희가 저 위에서 도와주는 걸까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작은 파우치에 넣었어요. 내일부터 항상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명백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김현우도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경감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맹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지? 서경이? 김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정태영 경정에 대한 조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지의 말에 김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가 물었어요. 왜 그 사건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는 털어놓아야 했어요. 윤소희 경감님을 아세요? 2년 전에 자살하신. 김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알죠. 훌륭한 경찰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정태영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김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민지는 정태영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던 일, 그 이후의 괴롭힘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목이 메어왔어요. 김현우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어요.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녹음이든 뭐든 그를 멈출 방법이 필요해요. 김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경정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서진호 청장님의 따님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민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요? 그건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김현우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민지는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조마조마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정태영을 만날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있던 민지에게 정태영이 다가왔어요. 요새 힘들지? 내가 시킨 일이 많긴 하지. 정태영의 목소리는 위선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민지는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넌 날 무시했어. 그게 잘못이지. 정태영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지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여자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서는 힘들어. 특히 내 같은 여경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 정태영은 의자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지의 온몸을 훑었어요.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알겠지?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내가 협조적이라면. 그의 손이 민지의 손을 덮쳤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이었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 처남이 인사과장이라는 걸 알지?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다시 생각해봐. 민지는
단호하게 손을 빼냈습니다.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그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넌 이제 끝났어. 서경위. 그 위협적인 말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손을 뻗었어요. 김미영 경위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그녀를 발견한 거죠. 괜찮으세요, 김경위님? 민지의 다정한 물음에 김미영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민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미영도 정태영의 피해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혹시 정경정 때문인가요?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고립될 거예요. 민지는 김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함께 싸워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김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결의가 빛났어요. 며칠 뒤 민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윤소희의 사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그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발각되면 그녀의 경력은 끝장이었어요. 소희 선배, 도와주세요. 민지는 속삭였습니다. 화면에 윤소희의 파일이 떴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로 처리된 사건.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부검 결과의 불일치, 사라진 증거물, 그리고 정태영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찢었어요. 소희는 살해당했거나 최소한 자살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정태영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더 위험했습니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뭘 하고 있나? 서경위? 정태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컴퓨터 화면을 닫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경정님. 정태영은 천천히 민지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지의 가방에 꽂혔어요. 거기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볼래? 내가 알아낸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날 조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날 녹음하려 한다는 거.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정태영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민지는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정태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민지의 가방을 낚아채 안을 뒤졌어요. 이게 뭐지? 녹음기를 발견한 정태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돌려주세요. 그건 제 개인 물건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태영은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녹음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민지의 심장도 함께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증거 인멸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정태영은 민지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내 인맥이 어디까지인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현우였어요. 민지의 가슴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정님? 김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정태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서경이와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 서경위, 지금 긴급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김현우의 눈빛에는 빨리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부서진 녹음기에 파편을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민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우연히 소리를 듣고 감사합니다. 경감님. 녹음기는 파손됐지만 민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어요.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제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걸 정경정이 몰랐나 봐요. 김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대단하군요. 서경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소희 선배를 위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증거의 힘.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어요. 경찰청 로비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진호 신임 경찰청장 부임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그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경찰청의 수장으로 오시는 날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 청장이 엄청 원칙주의자라던데 이제 편한 날은 다 갔구만. 내 선배가 예전에 서 청장 밑에서 일했대. 완전 엄격하고 깐깐하다더라.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서진호 청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민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죠. 정태영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들떠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떤 계획이요? 처남이 인사과장이니까 아마 새 청장에게 당신을 문제경찰관으로 보고하려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사람에게 당신이 내부 감찰팀의 골칫거리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민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습니다. 소희의 편지, 녹음 증거, 윤소희 사건 파일,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어요. 점심시간. 민지는 조용히 청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경위님, 청장님은 지금 면담 시간이 아니신데요. 제가 서진호 청장님 따님입니다.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네, 정말요? 저희는 전혀. 아버지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민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청장실 문을 두드리는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들어오게.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경찰청 전경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서진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민지는 가방에서 USB와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것은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자살, 그녀가 남긴 편지, 정태영의 성추행과 괴롭힘, 다른 피해자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능력으로. 서진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딸아, 너무 큰 짐을 혼자 지려 했구나. 그 순간 민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소희 선배가 그렇게 죽은 후에 저는 약속했어요.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이 당당히 인정받는 경찰 조직을 만들겠다고. 아버지는 민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어릴 적처럼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네, 말이 맞다. 이건 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야. 정의의 문제지. 그리고 정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다. 아버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태영 경정을 내 사무실로 부르겠다. 너도 여기 있어라.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오후 3시 청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정태영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지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청장님, 부르셨습니까? 서진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정경정,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네. 정태영은 민지를 힐끗 보더니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서경이건이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부 감찰팀에 들어온 이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서진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네가 말하는 불필요한 조사가 이것인가? 서진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태영의 성추행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내 처남이 인사과장이라는 걸 알아? 얘 경력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어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맥락을 벗어난. 여기 다른 증거들도 있네. 여러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성추행, 직권남용. 그리고 서진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윤소희의 사건 파일이 나타났어요. 윤소희 경감의 죽음에 관한 의문점들, 자네와 관련된 정황들이 있군. 정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어요. 청장님,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서경이가 저를 음해하려고. 음해라고? 자네 목소리가 녹음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정태영은 민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노렸어요. 서진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하나 더 알려주지. 그는 천천히 민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민지 경위는 내 딸일세. 순간 정태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민지와 서진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의 닮은 눈매가 보이는 듯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청장님의 따님이라면. 그동안 자네가 내 딸에게 한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네. 성추행, 협박, 괴롭힘.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마음 같아선 자네를 당장 내 손으로.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난 경찰청장이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네. 자네에 대한 공식 조사가 즉시 시작될 걸세. 서진호는 책상에서 서류를 집어 정태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직무정지 명령이네. 지금부터 자네는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내일 아침 9시 군검찰단에 출두해야 하네. 정태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어요. 청장님, 제발 내 경력이, 가족이. 자네가 피해자들의 경력과 가족을 생각했나? 윤소의 경감은 자네 때문에 목숨을 잃었네. 내 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뻔했고. 서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지금 당장 나가게.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잊지 말게. 정태영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꼿꼿했던 자세도 자신감 넘치던 눈빛도 모두 사라진 채였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한번 노려보고는 청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니, 민지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됐네요. 서진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결한 거야. 내가 용기 있게 수집한 증거로 해결된 거니까.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힘든 시간이 될 거야. 정태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고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해야 하니까. 민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서진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 말 한마디에 민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장의 딸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당당한 경찰관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청장실을 나오는 민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소문이 이미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가는 게 서경미래. 청장님 따님이라던데. 세상에, 정말 그동안 아무도 몰랐잖아.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경찰청 전체가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정태영, 경정의 직무정지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그녀가 서진호 청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저기 서경이 간다. 청장님 따님이래. 정경정을 고발했대. 귓가에 맴도는 소문들이 민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이런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소희 선배의 정의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김현우가 민지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떻게 지내요? 요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민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잘 해내고 있어요. 정경정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사팀이 꾸려졌고 증거들이 계속 모이고 있답니다. 민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후 아버지가 민지를 청장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아버지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지야. 이분은 김미영 경이야. 민지는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그 여성이었어요. 김미영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서경위님,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정태영 경정에 대해 증언하기로요.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영 씨.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말할 거예요. 서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3명의 피해자가 더 나섰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민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소희의 사건이 재조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가 발견한 의문점들이 공식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현우가 흥분된 표정으로 민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윤소희 경감님의 사망 현장에서 누락된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도 재검토 중이래요. 민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강요된 자살이거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는 김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소희 선배가 정말 살해당했다면 그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수사는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태영의 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 협박, 그리고 윤소희 사건에 대한 의혹까지. 민지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경미, 청장실로 와주세요. 청장실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정태영 사건의 최종 수사 보고서야 내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 사진들과 진술서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는 윤소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소희 경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어.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정태영의 알리바이 불일치에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 민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소희 선배가 정말로 살해당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호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윤소희 경감은 정태영의 비리를 발견했던 거야. 그리고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민지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희 선배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후 정태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지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정태영의 성추행, 협박,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 김미영, 박준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한 명씩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날, 민지는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피고인 정태영, 성폭력 범죄,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윤소희 경감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징역 15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지의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얹혔습니다. 김미영이었어요. 고마워요, 서경미.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침묵했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당신은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에게. 그 말에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 선배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우리 같은 여성 경찰관들이 당당히 인정받는 경찰 조직을 만들자. 일주일 후 민지는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청장실에는 여러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민지 경미,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네. 서진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경찰청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팀을 신설하기로 했네. 그리고 자네를 그 특별팀의 팀장으로 임명하고자 해.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네. 직접 경험하고 해결했으니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걸세.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팀이 출범하고 경찰청 내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이 확립됐어요.
익명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설되었고 여성 상담관도 각 지방청에 배치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 내부 문화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 경찰관들이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비 내리는 어느 날 민지는 소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그녀는 소희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화꽃 한 다발을 올리고 지갑에서 간직하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약속 지켰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말을 감싸 안았어요. 정태영이 마침내 처벌받았어요. 선배님의 죽음도 재조사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선배님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묘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변화하기 시작한 경찰 조직에 대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배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선배님이 제게 가르쳐준 용기와 정의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마지막으로 묘비의 손을 얹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선배님. 나머지는 제가 계속할게요. 비가 그치고 민지가 묘지를 나설 때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따스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마치 소희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청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그래, 좋구나. 오랜만에 아버지 딸이 함께 식사하는 거네. 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같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특별팀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신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서민지 경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와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